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2권을 시작합니다. 한 권에서 열렸던 그 문, 그 너머에 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뒤틀린 운명과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 지금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12장. 별 탈 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부부간의 대화는 전에 비해 훨씬 적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였다. 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파멸에 이르는 카운트다운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의심스러운 징후는 도처에 있었다. 미하루의 물건들이 전에 비해 더 많아지고 더 화려해졌다. 액세서리, 핸드백, 옷까지, 화장품 등 눈에 들어오는 것마다 새 것이거나 더 비싼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의 기분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통장을 내가 갖고 있으니 예금을 멋대로 찾아 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의 낭비벽에 눈을 감기로 했다. 한 번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한이 없기 때문이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찾고 명세서에 인쇄된 잔고를 봤을 때 나는 눈을 의심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아닐까 싶었다. 전에 미하루가 멋대로 돈을 다 찾아 썼을 때 나는 정기 예금을 해약해서 전부 보통 예금 통장으로 옮겼다. 그리고 다시 차곡차곡 돈을 부었으므로 잔액이 60만 엔은 넘게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 숫자에서 0이 하나 빠져 있었다. 당황해서 통장을 정리해봤다. 인쇄된 거래 내역 중에 뭔지 모를 항목이 2개 있었다. 각각 20만 엔 넘는 금액이 인출됐고 둘 다 신용카드 회사로 빠져나간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신용카드를 만든 적이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우선 한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카드 회사의 대답을 들은 나는 현기증이 났다. 2달 전쯤 내 이름으로 카드가 발급됐다고 했다. 가족 카드까지 함께 발급됐다는 것이다. 빠져나간 50만 엔은 모두 가족 카드로 이용한 금액이었다. 비로소 상황이 파악됐다. 미하루가 멋대로 카드를 만들어 쇼핑을 한 것이다. 카드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쯤 배우자인 미하루에게는 어렵지 않았을 터였다. 발급 당시 카드 회사에서 내 근무처로 신원을 문의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는 몰랐던 사실이다. 전화를 받은 신용카드 회사 상담원은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치였다. 나는 적당히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나머지 하나의 카드 회사에는 전화를 해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같은 수법으로 카드를 발급받았을 게 분명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새벽 3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식탁에 앉아 기다리는 나를 보고 그녀는 살짝 놀라며 눈을 크게 뜨더니 무뚝뚝한 말투로 아직 앉았어요? 라고 물었다.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카드를 만들었지? 나는 화가 끓어오르는 것을 참으며 물었다. 미하루의 눈썹이 꿈틀했다. 하지만 표정의 변화는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별걸 다 묻네 하는 표정을 보이더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미하루. 다시 물으려는데 그녀가 크게 한숨을 쉬더니 성큼성큼 방을 나갔다. 그리고 이내 돌아와서 테이블 위에 카드 2장을 놓았다. 이에 2 신용카드 회사에서 발행한 카드였다. 당신한테 준다는 걸 깜빡했어요. 미안. 여전히 감정이 없는 말투였다. 나는 카드 2장을 집어들고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다. 왜 멋대로 카드를 만들었는지 묻는 거야.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신청하기 전에 미리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내 명의로 만들었잖아. 카드가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 당신한테 맡기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고 해서 내가 직접 신청했어요. 그래서 가족 카드까지 만든 거야. 그래요. 나도 쇼핑 좀 하려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결국 나는 테이블을 내리쳤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한 달에 50만 엔을 쓰다니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금도 거의 바닥난 마당에 앞으로 어떻게 살 작정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전에도 이와 똑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때 미하루는 울면서 사과했고 자신이 이래서 갚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와 달랐다.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하더니 다시 나를 노려보았다. 그까짓 것 가지고. 그녀가 나지막한 소리로 내뱉듯 말했다. 뭐라고? 그깟 돈 가지고. 겨우 50만 엔 가지고 말이야. 자신은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내가 돈 좀 쓴 걸로 이러는 건가요?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해봐. 미하루의 말에 나는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나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리에코와의 불륜을 내내 마음에 두었던 것이다. 복수하려고 그런 거야? 신음하듯 그녀에게 물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미하루가 고개를 저었다. 처참한 기억을 지우고 싶었어요. 괴로운 기억을 씻고 싶었다고요.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말하고 그녀는 다시 날카로운 시선을 내게 향했다. 나 너무 많이 상처받았으니까요. 리에코 이를 끄집어내니 할 말이 없었다. 요즘은 그 얘기를 꺼내지 않기에 다 덮었나 보다고 여겼던 자신이 매우 어리석게 느껴졌다. 나는 바싹 마른 입술을 핥았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다르게 해소할 방법이 있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말이야. 쇼핑을 하고 싶다고 했으면 돈을 줬을 거야. 그런 식으로 당신한테 일일이 허락받는 게 싫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생각해봐요. 원인을 제공한 건 당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을 씻으려고 당신 허락을 구걸해야 한다는 건가요? 당신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집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야. 생활비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당신이 일을 시작한 건 자유롭게 돈을 쓰고 싶어서잖아. 당신이 번 돈은 다 어떻게 했어? 그깟 돈, 쇼핑 한 번이면 끝이에요. 그녀가 또다시 옆으로 고개를 휙 돌렸다. 쇼핑할 돈이 모자라서 카드를 만들었다는 거야? 미하루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답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지난번에 내게 책임지겠다고 했지? 이게 그거야? 그러자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정도 일로 나더러 책임지라고요? 당신 때문에 나는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졌어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간신히 보내고 있다는 거 모르겠어요? 알아? 그래서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했잖아. 그걸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아니지만 나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 자신도 어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잠시라도 괴로움을 잊고 싶어서 사치라도 부려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쁜가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주먹을 꽉 쥔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잠시 후 미하루가 빠른 걸음으로 거실을 나갔다. 그리고 침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한동안 나는 그런 상태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쐐기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위스키를 따라 스트레이트로 마시기 시작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아니, 설사 잠이 온다 해도 침실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악몽은 그날 밤으로 끝나지 않았다. 미하루의 과소비가 해결될 기미도 없었다. 예금 잔액이 줄어들면 돈 쓰기를 멈추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빗나가고 말았다. 그녀는 신용카드를 2장 더 만들었다. 그걸로 쇼핑과 현금 인출을 반복했고 쇼핑을 할부로 함으로써 간신히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 나갔다. 하지만 갈수록 불어나는 카드 대금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월급 액수를 넘어섰다. 나는 회사에서 가입한 재형저축을 해약해 모자라는 돈을 보충해야 했다. 그런 식으로는 얼마 버틸 수 없다는 것이 불보듯 뻔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미하루에게 현금으로만 쇼핑하라고 통사정도 해보았다. 통장이랑 현금 카드를 당신한테 맡길게.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어떻게 쓰건 당신 자유야. 다만 신용카드로 쇼핑하는 것만은 참아줘. 하지만 그녀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한테 돈이 없다는 건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빌리고 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정말로 파산하고 말아.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내가 알바 아니에요. 미리 말해두는데 카드를 정지시켜도 소용없어요. 그럼 나는 사채업자를 찾아갈 거예요. 미하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다.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도 그녀는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일종의 동반 자살 심리와 같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내 손을 잡아 끌고 지옥으로 함께 떨어지려는 것이 아닐까? 회사에 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미하루가 악질적인 사채업자에게 거액을 빌리고 있는 것 아닐까 염려스러워서였다. 그녀를 집에 가두는 방법까지 진지하게 고려했을 정도였다. 고민이 가득했던 나는 계약 체결에 실패하는 일이 많았다. 도대체 그래? 요즘 통일에 집중하지 못하잖아. 이런 식이면 곤란해. 걸핏하면 상사에게 주의를 들었다. 그럴 때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집안일까지 미주알고주알 얘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급격히 소모되어 갔다. 거울을 볼 때마다 뺨이 움푹 패고 눈이 쑥 들어간 것을 스스로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미하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다. 내용을 읽어본 나는 경악했다. 50만 엔을 빌리는 계약서로 상대는 들어본 적 없는 금융회사였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다음 달 카드 빚을 갚기가 힘들어서 여기서 빌리기로 했어요. 그녀는 별일 아니라는 투였다. 서명하고 도장 찍어줘요. 나는 온몸이 떨렸다. 화가 난 탓도 있었지만 미하루라는 여자가 무서웠다. 내가 어처구니 없는 여자와 결혼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알기나 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그래요? 알죠, 물론. 하지만 돈을 갚을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걸 어떡해요. 사실은 더 빌리고 싶은데 당신 월급 액수를 말했더니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월급이 적으니 돈도 빌리기 힘들어.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그 순간 내 분노가 정점에 이르렀다. 정신을 차려보니 미하루가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내 손바닥에 남은 감각으로 미루어 그녀에게 손을 댔나 보다고 생각했다. 미하루가 자신의 뺨에 손을 댄 채 나를 올려다봤다. 눈이 새빨갰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다. 꺼져. 너 같은 년, 꺼지란 말이야. 내가 소리를 지르자 미하루는 후다닥 일어나서 거실을 나갔다. 그리고 침실로 달려가더니 10분도 안 돼서 거친 발소리를 내며 나왔다. 커다란 가방을 양손에 든 그녀가 복도를 지나갔다. 붙잡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 현관에서 신발 신는 기척이 났다. 나는 거실 입구로 달려갔지만 복도로 나서기 전에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없는 현관을 잠시 바라보다가 침실로 가보았다. 옷장 문이 모두 열려 있었다. 미하루가 옷을 닥치는 대로 가방에 쑤셔 넣은 듯했다. 바닥에는 머리카락이 붙은 빗이 나뒹굴었다. 빗을 주워 들고 침대에 누웠다. 침대에 미하루의 향기가 남아있었다. 그 향기를 맡으며 극심한 공허감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미하루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친정에 갔으리라고 짐작했다. 그래서 다음날 유키코가 회사로 전화를 해서 미하루가 자기네 집에 있다고 말했을 때는 몹시 당황스러웠다. 유키코는 일단 회사 쪽으로 오겠다고 했다. 약 30분 뒤 우리는 회사 로비에 마주 앉았다. 미하루에게 사정은 들었지만 다지마 씨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요. 유키코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미하루는 어쩌고 있어요? 그게? 유키코가 잠시 말하기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다지마 씨에게 배신당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돈을 마구 썼더니 자신을 때리면서 나가라고 했다고요. 다지마 씨가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미하루의 말에 거짓은 없었다. 그녀가 말한 대로였다.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었다. 미하루의 말이 사실인가요? 유키코가 물었다.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죠. 하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유키코의 얼굴에 낙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실망과 경멸이 뒤섞인 심정일 것이다. 바람피운 일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했고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미하루에게 상처를 준 점은 최선을 다해 보상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때리셨잖아요. 손을 댄 건 잘못이죠. 하지만 그때는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빚을 져 놓고서 또 돈을. 다지마 씨 입장은 알겠지만 애초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다지마 씨잖아요. 그야 그렇지만. 그럼 미하루가 잘못을 좀 하더라도 이해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키코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마음이 답답해졌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녀의 말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미하루가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나랑 헤어지고 싶다고 그러던가요? 네, 너무 흥분해서 앞뒤 안 가리고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요. 이혼하고 싶단 말이죠. 나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잠깐만요. 설마 다지마 씨까지 이혼을 생각하는 건 아니죠?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자 유키코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되죠.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얘기해보세요. 그이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이라면 구라모치 말인가요? 그랬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타인을 배려하는 면에서 세상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훌륭한 여성은 이미 남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 행복한 남편은 바로 구라모치의 계략으로 내 아내가 된 여자는 미하루였다. 그 여자 때문에 나는 고통받고 있었다.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얘기하도록 하세요. 유키코가 약간 명령조로 말했다. 그때까진 우리가 미하루를 돌볼 테니까요. 미하루는 친정에 가지 않을 작정인가 보죠? 친정에는 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걱정 끼치기 싫은 거겠죠. 그러고 보니 미하루는 친정과 왕래가 거의 없었다. 나 역시 결혼한 후로는 처갓집 부모와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저희는 괜찮아요. 미하루를 다지마 씨에게 소개한 장본인이 저희들이니 이 정도 일은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저도 제 남편도 두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에요. 유키코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제 남편도, 라고? 구라모치가 우리의 행복을 바란다고? 글쎄, 과연 그럴까? 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로부터 사흘 뒤, 도쿄 시내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미하루를 만나기로 했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자니 미하루가 구라모치 부부와 함께 들어왔다. 처음 보는 하얀 정장 차림이었다. 모든 것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구라모치와 유키코는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고 미하루만 내게로 왔다. 그녀는 내 맞은편 자리에 앉더니 바쁠 텐데 미안해요 라고 나와 눈길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잘 지냈어? 내가 물었다. 그럭저럭요. 그러고서 잠시 두 사람 다 말이 없었다. 나는 곁눈으로 구라모치 부부를 봤다. 구라모치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고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은 유키코와 눈이 마주쳤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봤는데요. 마침내 미하루가 입을 열었다. 역시 이런 생활을 질질 끌어봐야 서로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바람피운 사실을 평생 원망할 테고 당신 역시 그걸 짐으로 안고 살아가야 할 거고요. 결국 용서할 수 없다는 거군. 당신하고 아무리 살아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거예요. 요컨대 이혼하고 싶다는 건가? 당신은 어때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어. 그러려면 서로 바뀌어야 하겠지만. 그건 어렵다고 봐요. 나 역시 변하고 싶고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려면 괴로운 기억을 모두 지울 수 있어야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 얼굴만 봐도 화가 나요. 그녀의 말에 쓴웃음을 지으려고 했지만 뺨이 굳어왔다.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만약 당신이 끝까지 싫다고 하면 강경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어요. 강경한 수단이라니?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상담할 거예요.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최악의 경우에는요. 당신이 바람피웠다는 증거도 있으니까요. 증거? 미하루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세 알아차렸다. 내가 쓴 반성문을 말하는 것이다. 어리석게도 내가 정신없을 때 서명하고 날인한 그 반성문 말이다. 그때 이미 이렇게 되리란 걸 예상했단 말인가. 예상 따위 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넘어가는 게 싫었을 뿐이에요. 미하루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설령 이렇게 되리라는 걸 예상했다 해도 당시 나는 도장을 찍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어떻게 할래요? 그래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건가요? 미하루가 추궁하는 눈으로 나를 봤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했다. 오늘 이 자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그녀가 이혼에 대한 내 대답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던 것이다. 반론 따위는 내게 허용되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호텔 라운지같이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서 별거 중인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내가 구라모치 집으로 갔어야 마땅했다. 알았어.
대답하는 내 어깨가 축 늘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이혼에 동의한다는 말이죠? 미하루의 눈이 빛난 것처럼 느꼈다. 그토록 헤어지고 싶었단 말인가. 비참한 심정이었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에요.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다. 안도의 한숨이라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 그녀가 이토록 분명하게 이혼 얘기를 꺼낸 건 처음일 것이다. 어쩌면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아이를 갖는데도 소극적이었던 것은 아닐지 의심스러웠다. 10만 엔이면 돼요. 미하루가 말했다. 10만 엔이라니, 뭐가? 다달이 생활비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니까요. 나더러 그 돈을 달란 말이야? 당연하죠.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위자료란 말이지. 그런 셈이죠. 실은 목돈이 필요하지만 당신한테 그만한 돈이 없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러니 생활비를 주겠다고 약속해줘요. 10만 엔은 무리야. 그럼 그건 나중에 상의하죠. 그리고 그녀는 유키코에게 눈짓했다. 유키코가 우리가 있는 쪽으로 왔다. 구라모치도 말없이 그녀를 뒤따라왔다. 헤어지기로 얘기가 됐어. 미하루가 유키코에게 말했다. 뭐라고? 유키코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미하루를 봤다. 다지마 씨,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지금 확인했어. 미하루가 대신 대답했다. 그렇지만 두 사람한테는 패가 많았어. 오늘 밤 안으로 나갈 테니 걱정 마. 잠깐만, 미하루. 정말 충분히 얘기한 거야? 더 할 얘기도 없어. 구라모치 씨, 그렇게 됐어요. 미하루가 구라모치에게 말했다. 구라모치는 어색한 표정으로 콧잔등을 긁었다. 미하루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서 혼자 출구 쪽으로 향했다. 유키코가 그녀를 허둥지둥 쫓아갔다. 나는 잔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테이블에 턱을 괴었다. 나 자신의 일이지만 어안이 벙벙한 전개였다. 이 호텔에 오기 전만 해도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심사숙고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무의미한 고민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구라모치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담배를 껐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 마련이야. 너무 낙담하지 마. 그가 내게 말했다. 유키코 씨에게 듣자 하니 미하루가 너희 회사에 있었다면서? 나와 그녀를 결혼시키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사람도 너라고 하던데? 들통난 사실을 이미 알았는지 그는 별로 놀라는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마음에 들어 하면 결혼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가벼운 기분으로 말한 거였어. 그런 것 치고는 꽤 공을 들였던 걸. 일부러 교제를 반대하기까지 하고 말이야. 너는 그런 반대를 물리치면서까지 미하루와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 구라모치의 말대로였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하여간 이렇게 된 이상 별 수 없지. 뭐 곤란한 일이 생기면 뭐든 내게 도움을 청해. 힘닿는 데까지 도울 테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계산서를 들고 일어섰다. 내 신세는 지지 않을 거야. 그러고서 카운터로 향했다. 최소한 이 자리에서만은 의연하고 싶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두권 12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